안녕하십니까. 조합장 후보 기호 1번 김경선입니다. 오늘은 달라진 뉴스테이에 대한 25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의 정책 고시를 잠깐 설명하면서 우리 조합의 뉴스테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후인 집행부의 돌고 돌아 다시 뉴스테이 추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후인 집행부가 뉴스테이 추진을 한다 하니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되어지고, 온갖 거짓과 음모와 술수로 안 되는 일반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사과가 없고, 조합원들에게 설명 한마디 없고, 뉴스테이로 다시 바꾸겠다는 전환에 대한 결의를 다시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달라진 뉴스테이의 제도는 어느 조합장 한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전후인 조합장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정부 시책이 바뀐 겁니다. 그 시책에 따라 하기 때문에 누가 조합장이 되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하든 저 사람이 하든 국가 시책에 의해서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든 없든 누가 하든 똑같은 겁니다. 일부에서는 과거 유탑건설과 정상화위원회가 한 뉴스테이와 전후인 집행부가 하는 뉴스테이가 다르다. 참 어이가 없는 말입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따위 말로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선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용적률 300% 똑같습니다. 그 용적률 300%에 기초한 설계와 사업시행 인가 받은 것이 1375세대입니다. 그 중에 75세대는 공공임대로 사회에 내놔야 되는 거고요. 246세대는 조합원 몫이고요. 나머지 천여 세대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이 예정된 그런 내용이죠. 조합원들의 불만이 왜 천여 세대가 넘는 임대 세대는 저렴하게 분양하면서 조합원들은 고가에 분양하느냐. 그것도 이해를 잘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세대수를 그만큼 올려주고 저렴하게 임대사업자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총액을 따지면 수익이 일반 분양으로 분양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작은 것은 보면서 큰 거는 보지 못하는 우매한 시각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달라진 것이 바로 그 임대 세대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 9월 7일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한 줄짜리, 뉴스테이에 관한 한 줄짜리 정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실제 실행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원론적인, 원칙적인 것을 정부에서 제안한 것인데,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천여 세대 중에 일부를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다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일반 분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분양과 뉴스테이가 혼합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뉴스테이입니다. 그리고 뉴스테이 조합에 주는 혜택입니다. 몇 세대를 일반 분양하고 몇 세대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야 되는지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겠죠.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에게 파는 것과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서 파는 것에 시세 차익이 있을 겁니다. 절반 임대사업자에게 파는 것과 일반 분양하는 것에 비율을 절반으로 한다고 하면 한 500세대 정도 되는데요. 각각 1억 원의 시세 차익이 아마 그냥 계산상으로 1억 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5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 큰 수익이다. 그건 약간 착각입니다. 우리가 뉴스테이를 진행해 오다가 이런 혜택을 받으면 금상첨화죠. 근데 뉴스테이를 4년간 중단시켜놓고 이 혜택을 받게 되다 보니 늘어난 사업비는 공사비는 1,300억이 넘습니다. 1,000세대를 다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서 1억씩에서 1,000억을 수익을 더 올린다 해도 이 올라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전에 공사비 올라가기 때문에 1,300억이라는 것은 약간 혼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런 길이 터졌으니 조금은 나아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꽃길은 아닙니다. 그 일반 분양을 조합이 해야 됩니다. 문제는 시장이죠. 분양성이죠. 임대사업자가 가져가는 건 뭐 일괄 가져가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조합이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 마당인데 시장이 좋아져서 분양에 대박을 친다. 예를 들어서 뭐 고가의 분양에도 그냥 날개 돋친지 팔린다. 그러면 뭐 더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잘 알다시피 지금 시장의 문제입니다. 우리 조합은 뉴스테이로 가게 되면 이번 선임총회를 통해서 조합장이 조합장이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건설사 선정하고 허그 보증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관리 처분 다시 하고 그러면 곧바로 일반 분양을 해야 됩니다. 1구역과 큰 차이가 없죠. 1구역도 아직 일반 분양 안 했습니다. 우리도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 마당인데 주변 조합들이 아니 대전 시내 전체에 지금 조합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분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점은 있지만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장점은 있지만 그러나 그 장점 이면에는 이런 위험성도 있다. 이런 부담도 있다. 분양이 잘 돼도 한 세대 분양하는데 1,0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비용이. 분양이 안 되면 그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끝까지 분양이 안 되면 또 할인 분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정책이 바뀐 거에 대한 최종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아니면 별 도움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론은 추후에 몇 년 뒤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뉴스테이를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일반 분양이 실패해서 일반 분양 전환이 실패해서 다시 뉴스테이로 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조합이 그래도 다시 기회가 찾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40대에 조합 설립부터 시작해서 15년 이상 뉴스테이를 수립했고 사기꾼들과 일부 조합원들이 거짓말로 조합원 여러분들을 속여서 일반 분양 6개월 안에 하겠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4년간 사업이 멈추고
그래서 그들과 저는 싸웠습니다. 일반 분양 안 된다. 저들은요, 무궁화 신탁사를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막았습니다. 무궁화 신탁사와 계약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수십억도 날아가는 판인 거예요. 이렇게 뉴스테이를 지켜왔고 계속해서 뉴스테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BS 한양과 여러 번 접촉을 통해서, BS 한양이 뉴스테이 전문 기업입니다. 접촉을 통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고, 조합이 정상화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참여하기로 저희하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 변동된 국가 정부 시책도 조합이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조합을 끌어가면 4년간 사업이 중단된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사업을 끌어가면 조합원들의 재산을 내 자산 아닌데 뭐 이런 마음으로 1,000억대 이상의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이 사업을 끌어가면, 그리고 일반 방식을 하겠다고 해서 수많은 업체들을 선정했고 그들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이 뉴스테이를 추진하면 사업 진행 못합니다. 그런 것들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업체들이 여기다 수십억씩 갖다 돈 뿌렸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빠져나가겠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저희 정상화위원회 출신 후보들은 뉴스테이 거의 전문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시고 저희를 선택해 주신다면 BS 한양 반드시 유치해서, 저희가 섭외한 BS 한양을 반드시 유치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자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합원들에게 그런 특권을, 아니 조합원들은 충분히 그걸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